오늘부터 9박 11일간 스리랑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인천과 콜롬보를 오가는 직항편은 일주일에 2편만 운항하기 때문에 중국 동방항공편을 이용하여 상하이 공항에서 환승하는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친구 3명이 함께 했는데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하며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면세점에서 한국 담배를 구입했습니다. 상하이에서 환승하면 30만원 이상 항공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상하이 공항에서 서너 시간 대기해야 하고 비행시간도 1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상하이까지 2시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기내식이 심플합니다. 상하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7시간 동안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이 공항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음식은 먹을만 했는데 내가 주문한 간장 베이스 치킨 라이스는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죠. 상하이 공항은 인천 공항만큼이나 넓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검문 검색이 늘 부담스럽죠. 인천 공항이 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장시간의 비행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환승 공항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리랑카 콜롬보까지 7시간의 지루한 비행이 시작됩니다. 장시간의 비행을 견디기 위해 넷플릭스에서 미리 시리즈 드라마를 다운받아 놓았죠. 덕분에 대충 보고 넘겼던 3채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콜롬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불교의 나라답게 부처님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콜롬보 공항은 매우 아담한 규모죠. 그래도 외국으로 일하러 떠난 사람들로 몹시 붐빕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앞으로 마실 맥주를 사서 마중 나온 친구의 차에 실었죠. 술을 파는 와인샵은 인도처럼 쇠창살 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는군요. 앞으로의 날씨가 걱정입니다. 친구의 집에 가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국 식당에 들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데 요즘 한류 때문에 콜롬보에서 핫플레이스로 통한다고 합니다. 식당을 찾는 고객도 현지인들이 많았죠.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많은 한국인들이 귀국하는 바람에 현지 교민의 수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콜롬보에 머무는 동안 3곳의 한식당을 방문했는데 이 식당은 콜롬보 중심가에서 가까워 3번이나 찾았습니다. 음식 맛은 국내에 있는 웬만한 식당보다 나은데 앞으로 다른 식당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이튿날 아침 계속 부슬비가 내립니다.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주택가에 있어 매우 조용합니다.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베트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콜롬보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베트남 식당에서 주문한 쌀국수 맛은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스리랑카의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숙소와 음식 가격이 도시보다 싼 편이지만 도시에서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한식당은 꽤 비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 백화점에 들렀죠. 겉모습과 달리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정원을 가운데 두고 카페와 펍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쇼핑을 마치고 펍에서 맥주 한잔 마시기로 했죠. 백화점에서의 첫 미션은 친구 4명이 단체로 입을 셔츠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규모는 작지만 콜롬보는 물론 스리랑카 전역에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4사람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어려워 셔츠를 고르느라 꽤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와인색의 이 셔츠. 단체복 외에 다른 옷을 추가 구매한 친구도 있었죠. 내 친구가 펍에 둘러앉아 맥주와 커피를 마십니다.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고 백화점 앞에 있는 무슬림 사원이 눈길을 끄는군요. 다음에 찾은 곳은 수제 기념품을 판매하는 베어풋. 안으로 들어서면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감의 린넨으로 만든 베개, 인형, 침구, 장난감과 금속 공예품, 식기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촬영 중에 촬영 금지라고 제지를 받았습니다. 코끼리 인형과 린넨으로 만든 에코 가방을 샀습니다. 다음에 들른 곳은 슈퍼마켓. 뒤쪽으로 대우건설이 지었다는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이곳의 대형 슈퍼마켓은 작은 이마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야 할 물품은 여행하면서 먹을 김치를 담글 재료들과 견과류, 과일입니다. 이곳에서도 김치를 팔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다진 마늘과 생강을 구할 수 있었죠. 고맙게도 친구 중에는 여행과 요리에 관한 베테랑인 친구가 있었죠. 한국에 있을 때 열대 과일을 먹고 싶었죠. 뷔페 식당에서 보던 망고스틴, 늘 먹고 싶었던 망고. 김치 담그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절반은 친구의 냉장고에 남겨두고 절반은 여행 중 먹을 겁니다. 솜씨 좋은 친구는 한국에서 막걸리 키트까지 가져와 막걸리를 담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인도 식당인 망고트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꽤 격식을 갖춘 맛집인 듯 합니다. 스리랑카 맥주 라이온은 우리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인도 대표 음식인 난과 탄두리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난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상적인 음식이지만 우리나라 치킨과 다른 탄두리 치킨은 호불호가 갈리죠. 화덕에서 구운 탄두리 치킨은 톡 쏘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맥주까지 한 잔 걸치고 친구의 집으로 향합니다. 내일부터 5박 6일 동안 스리랑카의 주요 명소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친구의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있던 참치를 털었습니다. 5박 6일간 운전기사 겸 가이드가 있는 밴을 렌트하기로 했죠. 내일의 여행이 기대됩니다.